반갑습니다. 약방 청현입니다. 오늘은 눈에 좋다고 알려진 결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결명자가 뭔지, 눈에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데 좋은 건 없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오늘은 꿀팁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결명자는 눈을 밝게 해주는 씨앗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생긴 모습을 보면 짧은 원기둥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쪽 끝이 뾰족하고 양쪽 옆을 보시면 이렇게 황갈색 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결명자를 보다 보면 겉에 희끄무리하게 이렇게 뭐가 묻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이 야, 이거 결명자 이거 곰팡이 피었네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곰팡이가 아니라 결명자를 싸고 있었던 콩꼬투리 안의 섬유질이 씨앗에 묻어 나온 것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결명자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은 이렇게 막 크게 냄새가 나진 않는데 뭔가 좀 냄새에서 나는 느낌이 약간 좀 차가운 느낌도 살짝 나고, 그리고 약간 서늘한 창고에 들어갔을 때 살짝 나는 그런 냄새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맛은 이 맛이 뭐 이렇게 막 썩 맛있는 맛은 아닙니다. 뭐 단맛이라든지 뭐 이런 맛이 전혀 안 나는데, 어떤 맛이냐면은 그 딱 커피 콩을 볶기 전에 초록색 원두인 상태에서 생으로 먹었을 때 나는 맛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이 결명자도 콩과 식물이고, 그리고 커피 콩도 또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콩과여서 맛이 비슷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결명자의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도 좋지만, 사실 이 결명자는 변비에도 상당히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우선 눈에 관한 효능부터 설명드리면, 결명자를 먹게 되면은 눈이 충혈되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예방해주고 또 풀어주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결명자를 꾸준하게 복용하게 되면은 눈의 충혈이라든지 또 녹내장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또 눈을 맑게 해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명자 안에는 에모딘과 크리소파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 안에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결명자를 먹게 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효능을 보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변비가 이 똥을 잘 못 누는 증상인데, 반대로 설사는 똥을 너무 지금 많이 싸고 있는 상태여서 설사나 이렇게 소화 불량을 앓고 있는 분이 이 결명자를 먹게 되면은 오히려 더 변이 잘 나오게 되면서 증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설사를 앓고 있으신 분은 결명자를 먹는 것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명자를 한 번에 또 많이 먹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장 운동이 너무 활발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뭐든 적당하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당히는 하루 복용량을 10에서 20g 사이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명자를 먹는 방법을 또 약방집 아들답게 다양한 꿀팁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간단하게 결명자 차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때 결명자를 한번 불에 볶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크게 볶는 과정을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청초, 초항, 초초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쉽게 생각해서 조금만 볶고 중간만 볶고 완전 볶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중간 정도 볶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항 정도로 볶을 건데, 그러면 이 중간 정도 볶는 게 어느 정도 볶는 건가요? 중간 정도 볶는 거는 이 결명자를 이렇게 페달에 넣고 이렇게 살살살 볶다 보면은 여기서 소리가 납니다. 그때가 바로 중간 정도 볶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볶다 보면은 이게 탁탁탁 소리가 안 날 정도까지 볶여집니다. 그때 상태를 이제 초초, 완전히 볶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냄새를 맡아보면은 커피콩을 볶았을 때 나는 냄새랑 상당히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또 꺼내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커피를 내려 먹는 것처럼 마시기도 한답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서 또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 정도만 볶아서 맛있는 차를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양만큼 결명자를 팬 안에 넣고 중간 정도 불에서 살살살살 볶아주면 됩니다. 이 결명자를 이렇게 볶아주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결명자 특유의 냄새가 조금 사라지고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훨씬 더 잘 우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소리가 나게 되면은 결명자가 중간 정도 볶아진 거기 때문에 불을 끄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볶아준 결명자를 물 1리터에 결명자 20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20g 양은 한 요 정도 양이 되고 종지에 옮겨 담았을 때 하나 정도 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끓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망이 있어서 결명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일 수 있는데, 혹시 이렇게 망이 있는 포트가 없으신 분이나 혹시 그냥 주전자에 끓이시는 분들은 다이소에 가시면 그 다시마 망이라고 이렇게 다시마 국물을 낼 때 쓸 수 있는 이렇게 거름망 같은 걸 팔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결명자를 넣고 끓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명자가 또 워낙 또 작다 보니까 그냥 끓이면 막 둥둥둥둥둥둥 떠나가지고 이게 건지기가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이 있는 포트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소에서 이 망을 하나 사셔서 끓이시는 것이 좀 끓이기 편합니다. 이거 꿀팁입니다. 물 1리터에 결명자 20g을 넣어줍니다. 끓는 물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시고 불 세기를 중불로 낮춰서 10분 정도 은은하게 우려줍니다. 이렇게 다 우린 차를 바로 마셔도 되지만 여기에 꿀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꿀을 넣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결명자가 눈에도 좋고 또 변비에도 좋다고 했는데, 꿀을 넣어서 결명자차를 만들게 되면은 변비에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넣냐면은 딱 한 숟갈 정도 넣어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살 풀어서 먹어주면 됩니다. 꿀을 넣은 결명자차를 끓이게 되면은 특히 학생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눈이 피로해지고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소화불량, 또 심한 경우에는 변비까지 올 수 있는데, 이럴 때 꿀을 넣은 결명자차를 끓여서 마시게 되면은 눈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결명자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꿀이니까 꿀팁. 이 냄새는 그 보리차가 아니라 보이차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맛은 생각보다 되게 맛있습니다. 저 솔직하게 약간 생으로 먹었을 때는 다 먹고 난다 입안이 좀 떫고 약간 쓴맛도 있어서 이거 좀 걱정됐었는데, 이렇게 한번 볶고 난 다음에 차를 끓이니까 보이차 냄새도 나면서 살짝 보이차 맛도 나고, 꿀을 넣어서 그런지 단맛도 살짝 나면서 되게 맛있는 맛이 납니다. 이렇게 다 끓인 결명자차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주전자에 넣어 두시고 보리차 마시는 것처럼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마셔주시면 눈 건강 그리고 또 변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명자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결명자, 구기자, 국화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서 같이 끓여서 약물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끓이게 되면은 눈 건강을 확실하게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아까 전에 볶은 결명자 20g, 건 구기자 20g, 그리고 국화 조금인데, 이 국화는 꼬시고 말리고 하다 보니까 워낙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그람수를 재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서 한 6송이에서 한 7송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국화를 구매하실 때 그람수가 너무 적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구매하셔도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조금만 구매하셔도 충분합니다. 물량은 1.5리터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을 한 번에 넣고 끓이지 마시고 먼저 구기자 먼저 넣고 끓는 물에서 20분 정도를 끓여줄 겁니다. 그 이유가 구기자는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좋은 성분이 잘 나오는 거에 반면에 이 국화나 결명자는 오래 끓이게 되면 쓴맛도 좀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또 효과도 조금 반감되니까 우선 구기자 먼저 넣고 끓이다가 결명자랑 국화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구기자를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끓여준 뒤에 결명자와 국화를 같이 넣고 10분 정도 다 같이 끓여줍니다.
그 뒤에 불 세기를 낮춘 뒤에 은은한 불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우려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이게 국화도 들어가고 구기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끓이다 보니까 국화도 끓이면서 터지고 구기자도 끓이면서 터져가지고 되게 찌꺼기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소에서 다시마 망 하나 사가지고 넣고 끓이시면 깔끔하게 끓일 수 있는데 뭐 없으시면은 좀 끓이고 놔두면은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부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다시마팩 없어서 이렇게 지금 끓여서 지금 방금 전에 살살살 부어서 이쁘게 따라봤습니다. 냄새는 아까 제가 끓이면서도 느낀 건데 국화가 끓이면서 정말 냄새가 은은하게 좋은 냄새가 방 안에 이렇게 풍깁니다. 지금 차에서도 국화 냄새가 엄청 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맛은 구수한 맛도 나면서 좀 보리차를 진하게 끓였을 때 그 탁 마셨을 때 혓바닥에서 탁 받는 느낌? 그 느낌이 차에서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기자도 들어가고 결명자도 들어가고 국화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재료들이 약간씩 다 쓴맛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끓이다 보니까 이제 차라기보다는 약간 약물 이런 느낌이 강한 그런 차입니다. 하지만 눈에는 엄청 좋다는 거. 이거는 막 이렇게 물처럼 막 마시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한 잔 한 잔씩 정도씩만 마셔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명자 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산 결명자인 경우에 300g 기준으로 4,000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결명자는 국내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하는 게 육안으로 구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이 판매자의 양심을 믿고 구매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구매하실 때 이렇게 믿을 만한 곳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 만한 업체를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바로 접니다. 예, 제가 결명자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결명자가 좀 구매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눈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변비에도 좋다고 하는 결명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먹는 방법도 두 가지 다양한 꿀팁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더 다양한 한약재 정보를 직접 보여주고 직접 먹는 방법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또 영상 이거 잘 만드네 그거 열심히 한다 하시면 좋아요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한약재부터 좀 빨리 좀 먼저 달아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거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영상으로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는 아래서 해주시면. 그러면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뿅! 더 다양한 한약재 정보는 여기. 가장 중요한 구독은 여기. 구매랑 댓글은 밑에.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